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그중에서 66회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총평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라든지 기조가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요. 딱히 어려운 문제가 크게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 5개 정도가 살짝 어렵고 그중에서 5번 문제가 가장 조금 이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거 빼고는요. 여러분께서 크게 어려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총평 없이 곧장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을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저기 보이는 제시어만 딱 봐도 구석기 시대인 걸 알 수가 있죠. 한능검 심화에서요. 구석기 시대가 문제로 나오잖아요. 거의 답의 90%가요.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다른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됐던 부분, 요 정도가 가능합니다. 앞서 우리가 65회 풀 때는요. 제가 선지를 다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보다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서 이번에는 이쪽 해설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서 정답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선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키워드는요. 두 번째 줄에 보이는 이 삼루입니다. 이것만 딱 보고도 우리 초기 국가들에 있었던 군장의 명칭이구나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읍군 삼루다 그러면 옥저와 동에서 나오는 군장 이름인 거고요. 그중에서 이 부분이 이제 옥저가 되는 이유는 온 집 식구를 한나의 곽 속에 넣어서 그 뼈를 정리하였다라는 부분에서 가족 공동묘의 풍습을 가지고 있는 옥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옥저는 보통 어떤 게 답이 되느냐? 바로 린면리제입니다. 이거 말고는요 사실상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옥저 하면 얘네들이 보통 제시문으로 나오고 답은 린면리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3번에 갑니다. 각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선 천마총 이랬으니까 삼국시대 고분이 나왔죠? 먼저 그거 한번 보고 내용 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의 고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건 고구려입니다.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무용총에서부터 쭉 가자면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무덤 안에 가면 방이 형성돼 있어요. 무용총에 가보면 일단 이렇게 춤추는 벽화가 있고요. 각저총 같은 이렇게 씨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신도로 되게 또 유명한 게 강서대묘 같은 게 있죠. 백제 같은 경우도 사신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만 물어볼 거기 때문에 백제하면 무령왕릉 그리고 무령왕릉을 볼 수도 있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 정도만 챙겨주시면 돼요. 자, 신라 같은 경우는 금관총에서는 금관이 나왔고 호우총에서 호우명 그릇이 나왔고 천마총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천마도가 나왔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벽화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일단 무덤 자체가 이렇게 주저앉는 구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각종 부장품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답을 신라의 금관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밑줄 긋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지만 그걸 보기에 앞서서요. 여기 보면 백제 보이죠? 왜 보이죠? 신라 보입니다. 그럼 빠져있는 나라가 누굽니까? 고구려와 가야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백제와 왜 때문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했으니까 가야에다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네, 고구려입니다. 요건 신라 4세기 말 내무랑 때의 상황이 되겠는데요. 신라가 이제 낙동강 일대에서 세력을 뻗쳐나가자 이 한반도 남부 쪽에 있었던 요 세력들 그리고 이제 외까지 끌어들여서 신라를 압박합니다. 이때 신라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저 위쪽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보병과 기병 합선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해 주게 되었고 그래서 외를 격퇴했고 더 나아가서 이 군대가 가야까지 가서 가야의 금강가야를 초토화시켜 버리죠. 타격을 많이 줍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물어보는 이 왕은 누굴 물어보는 거냐면 광개토 대왕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깜짝 놀란 게 광개토 대왕 하면 보통 우리가 만주 요동을 차지했어요 이런 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능검 심화 특히 최근 기조에서는요 거의 얘만 답이에요. 얘가 선지고 얘가 답이든 얘가 선지고 얘가 답이든
거의 이 두 개가 기본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최초로 영락이라는 연어를 썼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5번에 갑니다. 가왕의 재의식이 삼국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5번 문제가 제 생각에는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왕이 누군지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익산 미륵세지, 그리고 마지막 쪽에 있는 누구의 아들인 의자왕, 그랬으니까 의자왕의 아버지를 찾아가 보시면 돼요. 백제 후반부 때 거슬러 올라가자면 의자왕의 아버지는 무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왕대에서 점점점점 올라가 보시면 성왕의 아버지가 무령왕. 우리가 이제 백제가 6세기 들어서 나라의 중흥을 시도했다가 성왕이 관상성 전투에서 피살되면서 타격을 엄청 받았다고 했죠. 그 중간에 왕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 7세기가 이분들입니다. 무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익산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7세기 상황이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왕들을 기억할 때 그 왕이 몇 세기 때 활동인 거지. 그러니까 4세기인지 5세기인지 6세기인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동일선상에서 시점을 맞춰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저기에서 삼국의 상황이라 했으니까 7세기 초중반의 상황이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이제 정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세기 상황을 찾아봤을 때 거기 선지에서 걸리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6세기라든지 그 이전 상황입니다. 자, 을지문덕이 설수에서 수나라의 대군을 격파했다. 연도는 612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그 7세기 초반의 상황이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한능검 기출문제 해설 강의 말고요. 우리 신조원에서 나온 그 교재 있거든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교재 시대별로 분석한 거. 거기에서 제가 아마 5강, 6강 쪽에서 요거를 전체 도표식으로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좀 더 명확하실 거예요. 6번에 가겠습니다. 자, 6번에서는 일단 청해진을 찾으시고요. 청해진이 있었던 통일 신라 시대 때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건데, 청해진 하면 장보고를 생각하실 거고요. 장보고는 신라 전체 역사에서는 신라 말 쪽의 인물입니다. 특히 이제 이 청해진을 건립할 당시 신라 왕이 흥덕왕입니다. 어찌됐거나 신라 말 아니면 통일 신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는데, 통일 신라 경제 상황과 관련됐을 때 선지로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촌락문서예요. 아실 겁니다. 이런 것 다 세금 걷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전국의 땅이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고려와 조선시대 때는 토지는 양안이란 이름으로, 사람은 호적이란 이름으로 따로따로 작성을 했지만 그 전에는 하나로 작성을 했어요. 네, 이게 통일신라 시대인 거고요. 그거 말고 선지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더 늘어났어요. 원래는 동시만 있었다가 서시, 남시 추가됐다는 거. 그리고 신라 최고의 항구가 울산항이거든요. 그래서 울산항 요거 나오게 되면 무조건 답이 됩니다. 7번에 갑니다. 가날 사이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런 게 쉬우신 분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왕들 말고 추가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선덕왕 이렇게까지는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걸 어렵다고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전체 신라 역사 안에서 보통 우리가 통일 전쪽을 이제 상대 쪽이라고 할 거고요. 통일을 위한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통일이 되고 그때를 중대, 왕이 피살되고 난 뒤에 막 흔들리는 시기를 하대,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신라 하대구나. 이게 좀 명확해집니다. 저기를 보시면 선덕왕이 죽었는데 첫 번째 줄을 보이시죠? 선덕왕이 이분입니다. 선덕왕 바로 전이 해공왕인데 해공왕이 피살됐어요. 그리고 선덕왕이 왕이 됐고 선덕왕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왕을 누구로 하지? 이런 과정 속에서 김주원이 왕으로 낙점이 되었으나 그 잠깐 사이에 일종의 새치기를 통해서 김경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라 하대 원성왕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거 다 빼고요. 원종 애노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름에 보면 성이 없죠. 그럼 성이 없는 걸 통해서 아, 이거는 농민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신라 하대 때는 왕위 다툼도 민만하지만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그거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다라면 왕위 다툼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건 김원창이라고 하는 인물. 요 김원창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김주원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왕권에 도전했던 거, 그게 나오거나 아니면 앞서도 봤지만 장보고라고 하는 요 인물도 시대 하드 때 인물이에요. 장보고 관련된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원성왕이 만든 제도 중에 독서산풍가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신라 하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8번에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이 문제는 되게 쉽죠. 일단 여기 보시면 명칭 자체가 이건 중국 쪽 지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럼 러시아 쪽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러시아와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러면 조선 효종 시기 때 있었던 나선정벌 이거나 아니면 발해예요. 근데 여기를 봤더니 온돌유적 수막세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거는 발해 관련된 거고, 아시겠지만 이런 온돌은 고구려 발해 요 북방 우리 쪽만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문화적 연계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9번입니다. 밑줄 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저기 금산사,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사. 이 금산사 같은 경우는 견훤과 관련돼서 정말 자주 나오는 일단 내용이 되겠고요. 완산주, 현재의 전북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전주에다가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 우리 후삼국을 대표하는 두 인물 중에서 견훤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견훤이 후삼국을 건국했던 시기가요 900년이에요. 근데 죄송해요. 후백제를 건국했던 시기가 900년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30년 이상 지속이 되다가 결국 마지막에 문제가 터졌어요. 마지막은 견훤의 후계자를 견훤 입장에서 난 넷째 아들이 마음에 들어 이랬는데 첫째 아들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아버지와 갈등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절에다 가둬버리고 또 그 아버지는 3개월 만에 절에서 탈출을 합니다. 이러면서 후백제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돼요. 자, 어찌됐거나 여기서는 이제 견훤이 되겠는데요. 견훤 관련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선지가 요 3개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게 가지는 의미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는 중국이에요. 우리가 국가의 안정을 얘기할 때 오늘날도 그렇지만 일단 내치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외치도 생각하셔야 되죠. 오늘날에도요,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취임날 우리 주요 우방국들과 막 통화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정세 이야기 하잖아요. 삼국시대든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똑같습니다. 견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국제 감각이 좋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후당 5월에 사신을 보내면서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안정감을 챙겼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견훤 자체가 군인 출신으로서 전투력에 자신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신라를 직접 공격해서 경혜왕을 살해하기도 했다는 거, 이것도 나오게 돼요. 고구려와도 몇 번 붙습니다. 한 번은 크게 이긴 걸로 나오고요. 한 번은 크게 진 걸로 나오게 되는데 이겼을 때가 공산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자, 10번에서부터는 이제 고려시대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일단 첫 번째 문종을 가지고는 문제 풀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고려 문종도 있고 조선 문종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뭘로 가냐면 여기 전지, 시지 이걸로 가야 돼요. 그럼 두 개를 다 줬다. 바로 고려의 전시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들에게는 토지만 줬던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면 고려는 시지라고 해서 땔감 구할 수 있는 임야도 줬어요. 이제 공음전 이렇게 나왔죠. 전시과의 한 종류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고려시대 쭉 나머지 선지가 나왔는데 여기 5번에 보면 설점수세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광산 개발과 관련돼서 민간에서 광산 개발에 참여해라는 겁니다. 광산 개발이 되게 활발하다는 것은 우리 역사상으로 본다면 농업이 되게 성장을 해서 농업 안에서도 이제 자급자족 단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막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상업, 수공업, 광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서는요, 거란과 고려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쉽게 푸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체계적으로 본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의 10, 11, 12세기 고려의 10에서부터 12세기 주요 왕들은 여러분께서 흐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란 같은 경우는 고려 초반에 많이 대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나를 보시면 강감찬 나오잖아요. 강감찬이 거란 3차 침입 때에 격퇴 있었던 인물이 되겠고요. 다에서 서희 같은 경우는 거란 1차 침입했던 성종 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되죠. 그럼 광궁 같은 경우는요. 정종 시기 때 거란의 침을 막기 위해서 만든 특수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가, 다, 나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고려의 관청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문제에는 여기 사료가 쭉 나오지만 이거 몰라도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관청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부탁드려요. 조직도. 네. 오늘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행정부의 조직도를 떠올리실 수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중간에 감사원이고 밑에 행정부처 있는 거.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그걸 만들게 되면 그 행정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한눈에 들어오게 돼요. 자, 고려의 중앙정치기구를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파악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능검 시험 문제에서요, 물어보는 것 중에 일단 뭐 이렇게 최고 국정 통솔 기관, 그것도 잘 물어봐요. 가장 주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 물어보지만 어사대처럼 관리를 감찰하는 기관들도 되게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관리 감찰은 어사대가 하더라. 근데 어사대의 이제 기본 역할은 이거예요. 근데 어사대 역할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뭐냐? 서경권 행사하는 거. 왕이 관리를 임명했을 때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어사대 관원들이 찬성해줘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사청문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통과해야지만 되는 건데 어사대 관원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정을 총괄하는 중서문화상 안에서도 고위직과 중하위직이 있는데 이 중하위직에 들어가는 것이 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묶어서 대관이라고 하거든요. 예, 대관들이 일종의 인사청문회에서 동의를 해줘야지만 관리가 임명이 됩니다. 자, 13번 가해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랬는데 강화도로 옮겨갔다라고 하게 되면 몽골과의 관련된 부분이죠. 고려 침입 관련돼서는 이렇게 5단계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딱 봤을 때 이제 니은에서 보시면 김윤우. 네, 김윤우 같은 경우는 2차 때는 저인성에서, 5차 때는 충주성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디귿도 답이지만 디귿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단 말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냐? 양규. 양규 같은 경우는 거란 2차 침입 때 활약했고요. 몇 년을 방송했던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 있잖아요. 되게 인기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양규 장군의 활약상을 다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름을 이제 기억하시더라고요. 윤광 같은 경우는 여진과 관련돼서 나오는 유일한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빼고 나면 답은 몽골족과 관련돼서는 니은 디귿밖에 없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보면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그 밑에 이의민이 보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고려 12세기 그 중에서 의종 예인의 알고 계시죠? 자, 의종식이 일어났던 무신정변 그 이후에 무신 집권자를 얘기하는구나 이런 걸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의민까지 나왔으니까 그 이후라고 한다라면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인물이 최충원입니다. 최충원 나왔을 때는요, 보통 2개 나와요. 첫 번째는 최충원이 왕에게 봉사 10조, 개화관을 올렸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가 교정 도감을 만들어서 교정 별감 자리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5번. 밑줄 그은 왕의 제2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 그랬습니다. 기철이 보이고 이자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그럼 이제 공민왕 시기 때잖아요.
공민왕이 개혁 많이 하잖아요. 대외, 대내 개혁을 많이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민왕 측근으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공민왕은 그 시기 때마다 그 사람들을 등용하고 계속 끌고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중간에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하긴 합니다. 어찌됐거나 지금 이제 언급할 만한 사람은 한 3사람 정도가 되죠. 그 중에 이 이자춘이란 인물이 이성계의 아버지예요. 이성계의 집안은 그 당시는 변방이죠. 위쪽 지역, 함경도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고려의 주류 세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쌍성 총관부 수복대 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동 같은 경우도 공민왕 집권 후반부 때 있었던 토지와 노비 부분에 대한 개혁을 하는 부분에서 크게 공헌을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민왕 시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돈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 신돈하면 전민 변정도감 이야기, 권문수 견제 이야기, 이거 지금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정방이에요. 이 정방 같은 경우는 최후가 만들어서 이 원나라 간섭기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됐던 인사 담당 기구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왕이 주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방을 결국 폐지를 해서 인사권을 왕이 장악했다. 이렇게 보고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복구하였다. 요 선지는 되게 어려울 수 있죠. 요 원나라 간섭기 때 조직이 축소되었는데 그걸 다시 앞서 우리가 고려의 중앙제도 봤던 것처럼 원상태로 복구시켰던 게 공민왕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원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2개 선지인데 밑에 있는 요 2개 선지는 조금 더 난이도 있을 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진울의 제자이다 수선사를 이끌어가는 2대 사주가 됐다. 이걸로 답 다 나왔죠. 고려 승려 안에서 진울을 이어서 수선사를 끌고 간다. 해심. 해심하면요. 한등검에서 답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이겁니다. 뜻은 알고 계시죠? 해심이 말하기에 유교와 불교는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었다는 이분의 독특한 전력이 있죠. 진우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그는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고요. 국자감에서 공부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제 불교에 빠져들고 진울의 제자가 되어서 수선사를 이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울이라고 하는 이 승려가 조계종을 발달시켰는데 기본적으로 이 종파 쪽은 책을 읽는 교종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까? 참선하는 선종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까? 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문 염송집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중국에 있는 여러 역대 승려들 있잖아요. 그 선종 승려들이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둔 겁니다. 자, 17번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고려시대 다각 다층 석탑인 거고요. 그 안에서 고려 전기, 얘가 답이죠. 일반적으로 한등검에서 고려시대 탑을 물어보면 보통 이 2탑이 나옵니다. 월정사 8각 9층탑, 이거 고려 전기고요. 경천사 10층 석탑은 고려 후기인 거니까 얘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혹시 가서 보신 적 있나요? 너무 창피한 말이지만 저는 갔다 온 지가 20년 됐어요. 강원도 갈 때마다 여기를 가야지라고 하는데 날씨가 도움을 못 줘가지고 안 도와줘서 옛날 총만 가지고 있는데 그 옛날에 봤을 때 참 예뻤어요.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풍경이요. 바람이 흔들 때마다 소리도 되게 저는 아름답고 청초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고요. 여기는 1년에 한 2-3번은 가서 보는데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대단하다. 멋있다. 미켈란젤로가 부럽지 않다 그런 생각하고 옵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가 시험에서도 조금 독특했어요. 왜냐면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요 죽인 시점이 1392년 3월이에요. 근데 1392년 하면 조선이 건국된 해잖아요. 그럼 건국되기 전이냐 후냐 이렇게 보면 건국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몽주를 죽이고 4개월 후에 조선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점을 보자면 이게 고려말 공양왕 시기때예요. 그래서 여기 선양이라고 하는 게 성씨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거니까 이제 왕조가 교체되는 걸 말하는데, 그럼 이제 요 중간에 들어가는 게 지금 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파악하고 나면 5개 선지 중에서 4개는요, 다 공민왕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의 고려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그 이후 조선 상황밖에 없어서 답은 2번이 돼요. 이게 진짜 이제 어렵게 된다면 만약에 과전법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요즘 문제를 내는 편은 아니라서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토지 제도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조선 건국에 반대하는 정도전을 제거했다.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더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19번입니다.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또 금속활자도 계보가 있어요. 금속활자 같은 경우는 뭐 정조 시기 때도 활자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나올 때는 어디까지 나오냐?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갑인자. 이게 뭐 갑인년에 만들어서 그런 거지만 그거보다는 많은 금속활자 중에서 갑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세종 때입니다. 조선 초기 때 이미 주자소를 만들어서 제작을 시작했는데 요거보다 훨씬 안정된 글자, 갑이에요. 최고예요. 갑인자입니다. 세종대왕이야 업적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업적도 많고요. 또 하나 한능검에서 낼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 그때 편찬된 책이나 제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네, 요거 하나. 뭐 이 책의 중요성은 아시죠? 그 전까지는 우리 기후와 토양에 맞는 우리의 농법사가 없었고 중국 원나라에서 들어온 거였는데 이걸 통해서 최초로 우리 토질에 맞는 농법사를 만들어냈다입니다. 자, 20번입니다. 문제는 좀 길지만 일반적으로 한능검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고 주제이죠. 중간에 일어날 그랬는데 가를 보시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읽어보니 너무 열받아요. 그러니 마땅히 대역의 죄로 논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연산군 시기 때 일어났던 무오사와 관련된 내용. 조광조는 서로 사기어 무리를 이루면서 자기네 편만 천거하고 있다. 결국 조광조 세력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종 때 일어난 기묘사화.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것만 딱 봤을 답으로 될 수 있는 건 갑자사화입니다. 요건 잠깐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5번에서 패비윤시 사사사건 때문에 일어난 게 갑자사화니까 답이 5번이 되는데 그거 말고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얘도 답이 되고 중종이 왕이 되는 요 과정, 중종 반정도 답이 되겠죠? 조광조가 탄압받기 전에 있었던 그 일파가 있던 여러 가지 개혁안 중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현령과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소격서 협파했던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다음 상황 골라주세요. 그랬는데 여기 붉은색만 찾아가 보시면 명나라 조선보였습니다. 네, 누르하치가 보이는데 누르하치는 명나라 사람 아닌 거 아시죠? 네,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 후금이 나중에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꿔요. 그래서 사실상 청나라 첫 번째 왕으로 추대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라가 모두 몇 개인 거예요? 후금, 명나라, 조선. 이건 외랑 끝나고 난 다음에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광해군 시기 때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요. 네. 후금이 건국됐던 그 시기 때 광해군이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급변하고 있는 동아시아 상황 속에서 결국 광해군은 그 상황에 자칫 잘못 휘둘리게 되면 또 다른 전쟁을 겪어야 될 거니까 거기에 말려들지 말자라고 하는 쪽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광해군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정유재라는 임진왜란의 연장선인 거고요. 정묘호라는 인조 때인 거니까 그 중간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다가 됩니다. 자,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 유성룡의 징비록 한번 읽어보셨어요? 임진왜란의 참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임진왜란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송상현, 임진왜란이 처음에 벌어졌을 때 일본이 부산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산이 이제 부산진, 동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동네 지역을 지키던 장소였습니다. 중과부적의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싸우고요. 안진자를 사망하게 되시는 그분이에요. 금산전투 이렇게 나왔는데요. 왜군이 이렇게 북상을 하면서 동시에 전라도 일대를 공격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순신에 의해서 이 전라도 가는 게 다 차단되다 보니까 뒤로 공격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그 공격을 막아낸 게 금산전투예요. 의병 700분이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무덤에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임진왜란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것. 솔직히 이 문제는 되게 평이하게 나왔죠. 그렇다면 여기서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순신부터 쭉 광군들의 활약 생각을 해본다면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23번에서 탕평군주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18세기 영조 아니면 정조구나. 근데 그 중에서 균역법, 청계천 보수공사 들어갔으니까 이건 영조가 되겠구나. 들으셨습니까? 영조 관련돼서는 속대전 편찬하였다. 답이 너무 명확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4번.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실학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실학자의 범주가 쫙 떠오르죠. 그 다음 이제 이쪽 부분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연행사. 그럼 청나라 갔어요. 그걸 보자라면 청나라의 교육을 강조하는 일명 중상학파 쪽이구나. 그럼 중상학파 쪽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홍대용도 있고요. 박지원, 박재가 이 사람들 다 청나라 갔다 왔으니까. 연기, 이걸 이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답은 홍대용이에요. 참고로 홍대용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이는 대로요. 개인 천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워낙 집이 부유하기도 했었고 본인이 호기심도 많았고 아버지의 후원도 있었고 그래서 고향집에다가 천문대 만들어 놓고 막 하늘 관측해요. 대단하신 분인 거죠. 청나라 방문했던 기록과 관련된 책이 대표적인 게 이 세 책이에요. 근데 홍대용의 책이 이제 연기가 되겠습니다. 홍대용의 많은 저서 중에요. 의산문답 이마경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호가 담원이거든요. 이거 다 묶어 들어가 있는 게 담원서입니다. 총문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했다라는 것으로 호란 이유, 병저울한 이유 생활이 되겠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원이었는데 일본 가다가 표류가 돼서 제주도에 이제 정착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양으로 끌려왔고 우리 땅에서 약 13년 거주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양인들이다 보니까 그 당시 화포 제작 기술 뛰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화포 제작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탈출을 해서 돌아가게 되죠. 무엇보다 이제 뭐 나선 정벌 나왔으니까 전체 흐름에서 보자라면 효종이 10여 년 동안 있었던 북벌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